텐서플로우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글은 텐서플로우 1점대 버전을 위한 코드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텐서플로우 문법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알고리즘 자체에 집중할 수 있죠. 자, 좀 반복되지만 요 세 점에 대한 회귀 분석을 텐서플로우로 다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점은 0, 1, 1, 3, 2죠. 자, 최소 자승법으로 그냥 구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넘파이로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A는 0.5, B는 1.5가 이렇게 나오죠. 자, 경사하광법으로 이제 구할 때는 1차원 벡터로 일단 표현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x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y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넘파이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넘파이가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데이터를 텐서플로우한테 넘겨줘도 내부적으로는 넘파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줄 때는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르게 코딩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넘파이로 회귀 분석을 구현해 봤는데 그때는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직접 하도록 코딩했습니다. 샘플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샘플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 코드에서는 이 3개를 벡터 단위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잘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그레디언트를 직접 계산을 하도록 해볼게요. 우리 경사각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파이 텐서를 이용해서 넘파이 텐서는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도록 그렇게 코딩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텐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대응되는 원소끼리 곱하기 해주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리듀스 미는 원소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스퀘어는 대응되는 원소들의 제곱을 해주고요. 잘못 나왔네요. 그다음에 어사인 서브는 할당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뭐 A는 A 빼기 1, 뭐 그런 연산을 할 때 어사인 서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사각법에서 핵심이 A는 A 플러스 델타 B인데 델타 B가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어사인 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코드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 3를 미리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코딩을 해볼게요. 자, F9를 누르면은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줄을. F9를 눌러서 또 실행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없으니까 뭔가 잘 동작을 한 거겠죠. 자, X 데이터는 0, 1, 2, Y 데이터는 1, 3, 2였죠. 자, 얘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고요. X에 len이라는 명령을 쓰면 원소의 개수가 3개구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거를 numpy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는 numpy array
x 데이터, y 데이터도 바꿔줍니다. 아이고. 자, 이 두 줄도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 numPy로 바뀌었기 때문에 타입이 지금 numPy로 되어 있죠. 그래서 x 데이터에 shape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1이라고 쉐입을 알려주죠. 자, 경사광법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트죠. 러닝 레이트는 0.1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할 때 중요한 게 초기치를 줘야 되죠. A0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기울기 A랑 절편 B인데 초기치 A0를 0.1로 주고요. B0를 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텐서플로우 텐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차례입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니까 일단 x 입력으로 줄 x에 대한 텐서를 하나 정의해 보겠습니다. x는 이거는 요 데이터를 나중에 받아와야 되니까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합니다. 플레이스 홀더 데이터 타입은 텐서플로우, 보통 플로트 32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지금 원소가 3개죠. 그래서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y도 마찬가지로요. 텐서 플레이스 홀더에 데이터 타입은 텐서플로우에 플로트 32, 쉐입은 3,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죠? 네, 얘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타입, 자, x는 텐서고요. 자, y도 텐서죠. 그 다음에 x에 get shape을 해보면 얘가 디멘전이 3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 값을 나중에 이 값을 직접 사용하고 싶으면 int로 이렇게 요거를 원소를 직접 끄집어야 되겠죠. 원소를 끄집어와서 int로 바꿔주면 3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변수 ab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텐서플로우, 이때는 베리어블을 이용합니다. 베리어블 a 제로로 값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거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냥 a 제로만 값만 주겠습니다. b는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 b 제로. 자, 해도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a0랑 b0는 실행 안 하고 넘어갔죠? 실행을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 a는 얘는 이제 베리어블 텐서고요. a의 쉐입을 한번 볼까요? a의 쉐입 보면은 스칼라 값 하나, 스칼라이기 때문에 값 하나인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리스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y 햇은 a랑 x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면 되죠. 자, 곱해줄 때는 멀티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랑 x를 곱해주고요. b를 더해줍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b의
쉐입이 그냥 스칼라죠. 그냥 스칼라고요. A의 쉐입은 스칼라고요. X의 쉐입은 3입니다. 3.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곱해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A가 그냥 스칼라고 X가 그 나중에 요 X에는 요 값들을 넘겨줄 겁니다. 넘겨주게 되는데 그러면 요 X가 원소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라는 거고요. 쉐입을 3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A랑 X를 곱하면 이거는 값이 하나고 여기는 값이 3개니까 A를 그 3개를 확장하는 거야. 0.1, 0.1, 0.1 이렇게 3개로 만듭니다.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브로드캐스팅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개로 확장된 거랑 이게 3개짜리 값이랑 대응되는 것끼리 곱하게 되겠죠. 그럼 얘도 3개짜리 값이 나옵니다. 값이 3개짜리인 그 텐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또 스칼라인데 이 더하려면은 대응되는 것끼리 더해야 됩니다. 얘도 값이 3개짜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 더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얘도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 돼서 3개짜리 값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 y햇은 결국은 3개짜리 값으로 바뀌겠죠? 자, y햇 get shape을 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네, x랑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3개짜리 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녀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y햇은 됐고요. 이제 로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로스는 y 빼기 y햇을 하는데 걔를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스퀘어 y랑 이렇게 해줍니다. y랑 y햇을 빼주고요. 그거를 제곱을 해줍니다. 자, y는 지금 얘도 값이 3개짜리고 y햇도 값이 3개짜리죠. 쉐입이 3콤마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대응되는 것끼리 계산이 돼서 텐서플로우 스퀘어의 결과도 3,1짜리가 나옵니다. 값 3개짜리가 나옵니다. 로스도 그러면은 3개짜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3개짜리 나온 거를 다 합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해야 되죠. 합치고 그 다음에 원소가 3개니까 샘플이 3개니까 3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해주는 텐서플로우 reduce mean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3개짜리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까지 내줍니다. 그럼 로스는 쉐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 로스는 get shape. 자, 스칼라가 되는 거죠. 네, 스칼라로 제대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경사하강법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A는 y 빼기 y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안 나면은 다시 예전 자료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y 빼기 y에 곱하기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 x를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디멘전을 좀 체크해 보면 y는 값이 3개짜리고 y의 또 값이 3개짜리고요. 그럼 뺀 것도 역시 값이 3개짜리가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다 텐서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점 서브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결과물도 3개짜리인 텐서가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 x도 값이 3개짜리인 텐서죠. 그럼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주고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럼 da도 역시 값이 3개짜리인 텐서가 나오겠죠. da의 타입 da를 먼저 보고요.
했더니 텐서고 DA의 get shape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3개짜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짜리를 또 역시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게 평균을 구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DA는 TensorFlow의 reduce mean DA를 평균 냅니다. DB도 마찬가지죠. DB는 마이너스 y 빼기 y hat 곱하기 1인 거죠. 1은 생략할 수 있겠고요. DB는 TensorFlow reduce mean DB.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업데이트 돼야 되는 델타 A, 델타 B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A 플러스 델타 A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죠. 네, 요 코딩을 해줘야 되죠. 네, 요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A는 기울기의 반대 방향, 그리고 좀 작은 값을 곱해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우리 파이썬에서는 요 할당 연산자가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객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텐서에다가 값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당하는 것이 안 됩니다. 객체를 레퍼런스 하는 것이지 값을 할당하는 용도로 이 어사인먼트가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그 텐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텐서플로우에 assign add도 있고 assign sub도 있는데요. sub 하겠습니다. 빼기를 해야 되니까. 자, A랑 running rate 곱하기 DA. A에서 running rate 곱하기 DA를 빼줍니다. 그래서 빼주게 되는데, 자, 이 객체를 텐서 객체를 update A라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또 실행을 해보면, 자, A는 지금 스칼라 값이고요. 그 다음에 running rate 곱하기 DA도 스칼라 값이었죠. 그러면 서브하는 것도 역시 결과물도 스칼라 값이 나올 겁니다. 타입 UA를 먼저 보고요. 실행 아직 안 했나요? running rate is not defined. 제가 뭐 타이핑을 잘못했나 보네요. 실행 안 했었나 봅니다. 자, 에러가 나오는데 shape must be equal length but 서브에서 뭔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은 아직 실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y hat 틀린 것도 있었고 y hat 네. 그러면 DA의 get shape 네, 스칼라고 DB도 네, 스칼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UA도 텐서고 UA의 shape도 당연히 스칼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텐서플로우 assign sub B는
running rate 곱하기 db. 자, assign sub b는 b 빼기 running rate 곱하기 sub db. 그리고 얘를 update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update b라는 연산 텐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ub 텐서고요. ub의 get shape도 스칼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식을 다 식을 잘 세웠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고요. numpy로 바꿨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를 0.1로 제시를 해줬고 초기 값은 0.10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담을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로 x, y를 정의를 했고요. 이때 샘플이 3개니까 3콤마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a는 베리어블로 이렇게 베리어블 텐서를 만들어줬고요. y 햇은 a 곱하기 x 멀티플라이 더하기 b 줬고 로스는 y 빼기 y 햇 제곱해주고 그 원소가 3개니까 다 더해가지고 이 3개로 나눠주는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그 델타 A랑 델타 B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A는 I는 A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DA를 해야 되는데 할당 연산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텐서플로어에 assign sub를 이용해서 그 계산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식을 다 세웠고요. 이제 계산을 할 차례입니다. 계산은 세션을 하나 열고요. 잊어먹기 전에 클로즈를 해줍니다. 자, 변수가 2개가 쓰였기 때문에 얘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세션의 run 텐서플로우의 글로벌 variables initializer 얘를 실행해 주고요. 자, 여기까지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session run. 자, 누구를 계산해 줄 거냐면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게 로스 우리 UA랑 UA를 계산을 UA랑 UB를 계산하면 되죠. 근데 계산할 게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줍니다. UA랑 UB를 계속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때 UA랑 UB를 계산할 때 UA랑 UB 계산하려면 A랑 DA가 계산돼야 되죠. 그래서 DA랑 DB가 계산되려면 Y랑 Y hat X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X랑 Y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feed dictionary 이렇게 주는 거죠. X는 X 데이터에서 제공을 하고 Y는 Y 데이터에서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요. X랑 Y를 X 데이터랑 Y 데이터에서 각각 받아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도록 시킵니다. 자, 계산하는 것이 1개, 2개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UA, UB.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UA랑 UB는 그 텐서죠. 텐서인데 이 계산된 결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언더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계산된 결과물을 담는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자, 이 변수의 값은 numpy 타입이 되겠죠. 자, 요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어 있는데 type UA 언더바 numpy 플로트 32네요. UB도 마찬가지겠죠? UA 언더바 하면은 0.3이라고 계산됐고요. UB 언더바 하면은 0.19로 계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를 못 보니까 좀 아쉽네요. 로스를 좀 넣겠습니다. 로스도 넣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보면 로스 해보면 2.75 사이 나옵니다. 자,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로스 UA UB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러 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step in range 스텝이라기 하는 말보다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00번 정도 해볼게요. 100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00번 정도 하니까 로스는 0.5까지 떨어졌고 A는 0.53, B는 1.45까지 내려갔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네요. 150번 정도 하겠습니다. 네, 150번 하니까 0.5, 1.49 거의 1.5까지 나옵니다. 쭉 올려보면은 저 앞쪽에서부터 한 1.5까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버전 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에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코드 설명하면서 다 체크를 했죠.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때 그 사용되는 함수는 텐서는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입니다. 자, 코드로 가서 직접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었는데 얘를 텐서플로우에 맡기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는 미분할 식이 들어가고요. 얘를 미분하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고 변수를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미분할 식은 로스죠. 로스를 넣어주고 이 로스를 A로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D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DB는 B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을 보면은 자, 결과물이 리스트로 나왔고요. DA의 값을 보면은 뭐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B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32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되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의 그레디언트 로스를 미분할 건데 A랑 B로 미분할 거다. 미분하는 변수가 두 개죠. 그럼 받는 것도 dA, dB 이렇게 받습니다. 얘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랑은 조금 똑같네요. 아까랑 똑같게 나옵니다. 쉐입이 스칼라로 나옵니다. 자, 아까 이것들은 다 실행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시 실행하고요. 세션도 아까 열어놨었고 여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아예 새로 실행하고 싶으면 전체를 컨트롤 A 다 선택하고 F9를 누르면 되죠. 요게 새로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시요. 네, 이렇게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계산을 텐서플로어에 맡겨봤고요. 자, 세 번째는 그 경사하강법 자체를 텐서플로어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텐서는 트레인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것이고요. 자, 이 옵티마이저를 로스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반복하면 우리 원하는 그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코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경사강법은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자, 이 부분을 몽땅 다 텐서플로우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얘도 주석 처리하고요. 얘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리듀스 민을 한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자, 이 아래 이만큼을 다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트레인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타입을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녀석인 거고요. 자,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미니마이즈를 해줍니다. 뭐를? 로스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런 그 로스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AB에 대해서 이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겠죠. 계산도 하고 요 계산까지 내부적으로 다 해주게 됩니다. 자, 얘를 train이라는 변수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래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부분은 다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여기 가서는 이제 UA가 없죠. UA가 없고요. UA가 없고 로스는 계산할 수 있고요. 자, A 값을 직접 출력하면 될 것 같네요. AB 값을 계산해서 UA 언더바 UB 언더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로스만 계산해야 될 게 아니고 이 트레인 하는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트레인을 해줍니다. 트레인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근데 이 트레인 값은 우리가 그 값으로서 그 사용하지가 않죠. 그래서 언더바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결과물이 여기에 들어오지만 얘는 무시되고 사라집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59, 1.5까지 나오네요. 자, 이 부분도 방금 바뀌어진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직접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범용성 있게 그 행렬로 좀 코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행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샘플이 지금 3개고 그 값이 1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가 3이 되고요. 샘플이 3개. 그다음에 각 샘플은 값이 하나만 있는. 그래서 3 by 1 행렬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y도 마찬가지로 3 by 1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보통 데이터를 2차원 행렬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쉬운 문제로 2차원 행렬로 표현해서 하는 방식을 알아두면 나중에 그 딥러닝 할 때도 이 방식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는 그 경사강법을 텐서플로우 하는 방법을 익힌 거라면 실용적으로는 지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주고요. 자, 그러면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게 되는데 벡터로 표현했던 경우와 달라지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x는 이런 식으로, 물론 numPy로 해도 되고요. y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a0도 역시 행렬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는 1 by 1 행렬이 되는 거죠. b0도 1 by 1 행렬로 만들어줍니다. 자, x가 3 by 1 행렬이 됐기 때문에 걔를 담는 플레이스홀더 x도 쉐입이 3 by 3,1이 돼야 됩니다. y도 역시 3,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는 텐서플로우 멀티플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응되는 원소끼리 곱하는 것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행렬을 곱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x는 지금 3 by 1이죠. 그 다음에 a는 나중에 요걸로 베리어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by 1이 됩니다. 그럼 3 by 1 곱하기 1 by 1 하면은 3 by 1로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a, x로 되어 있으면은 a는 1 by 1이고 x는 3 by 1이니까 1 by 1 곱하기 3 by 1 가운데 1이고 3이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디멘전을 따져보면은 누구를 앞으로 넣어야 될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 by 1이고 1 by 1이니까 얘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한 결과가 3 by 1이 나오고 B는 1 by 1이니까 대응되는 것끼리 더하려면 얘가 3 by 1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그럼 y 햇도 3 by 1이 되겠죠? 자, 코드를 직접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3/1로 바꿔줍니다. y도 마찬가지로 3/1로 바꿔주고요. 자, numPy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x 데이터의 shape를 보면 3,1 나오고 y도 마찬가지겠죠? shape은 3,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x가 그러면 쟤를 받으려면 여기는 3,1로 바뀌어야 되죠. 다음에 얘도 1/1로 물론 1/1로 안 해놓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자동으로 그 브로드캐스팅 되겠지만 이렇게 바꿔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a 이렇게 하고요. a에 get 텐서니까요. 하면은 1/1이 1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도 마찬가지겠죠? get shape 하면은 1/1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멀티플라이가 아니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더니 에러가 납니다. 뭔가 그 차원이 안 맞다. 1/1이랑 3/1을 곱하라. 이 안에가 1, 3이기 때문에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순서를 x, a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y-햇은 미안합니다. 여기 와서 y-햇은 get shape. 자, 3/1 나오죠? 3/1 나오고요. 그럼 아까랑 계산이 이제 똑같게 됩니다. 로스 계산하고 옵티마이저하고 트레인 합니다. 그리고 세션 열고 베리어블 초기화하고 자, 여기서는 바뀌는 게 없나요? 여기서는 그대로 주고 트레이닝 로스 AB를 계산해서 그냥 업데이트 UA보다는 그냥 UA UB로 해도 되겠네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가 값이 아니고 2차원 행렬이 됐죠? 그래서 A에 A 언더바 B 언더바 이렇게 2차원 행렬이 되는 것 나옵니다. A 언더바의 shape 1/1, 1/1짜리 행렬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없애주려면 numpy에 스키즈라는 거 기억나나요? A 언더바를 스키즈 해라. 그러면 이 스칼라로 바뀝니다. 보면은 이런 것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스키즈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차원이 1인 축들을 다 없앱니다. 여기는 1/2 축이 1/1이니까 이 각 축의 이 꺾음새를 몽땅 없애줍니다. 자, 텐서플로어에도 역시 스키즈라는 함수가 있고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고친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썼고요. 고친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얘는 안 해줘도 알아서 확장이 되겠죠? 아이고, 매트릭스 여기서 계산이 안 되네요. 확장이 안 되네요. 행렬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자, 2차원 횡렬로 나왔고 각 차원은 코딩하면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차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샘플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3,1로 했었는데 여기를 NON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샘플의 개수가 바뀌어도 잘 코드를 고치지 않고도 계속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이렇게 주는 거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 출력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스퀴즈를 적용을 했고요. 다음에 포맷을 좀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스를 다 계산했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요. 로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로스를 계속해서 어펜드를 했다가 마지막에 플로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초기화를 우리가 직접 줬었죠? A0에 0.1을 주고 B0에 0.0을 줬는데 지금은 계산하려고 구하는 게 A랑 B 값 하나씩 밖에 없지만 나중에 딥러닝 딥러닝으로 가면은 이 구해야 될 값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일일이 초기 값을 세팅해 주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초기 값 세팅해 주는 것도 텐서를 활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를 씁니다.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와 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보통 A0 같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0을 중심으로 값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할당을 하고요. B는 보통 제로로 많이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제로 쉐입을 바꿔주면은 더 큰 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서 값을 뽑아 오는데 자, 우리 예에서는 쉐입이 1x1이면 되는 1x1로 했었죠. 그래서 쉐입을 1x1로 해준 거고요. 정규 분포에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균은 0으로 해주고요. 표준 편차는 1.0으로 해줬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를 1.0으로도 안 하고 한 0.1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32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앞에 트렁케이티드가 붙은 거는 정규 분포의 모양새가 이렇게 종 모양인데 바깥쪽 표준 편차의 3배 이상 되는 부분을 보통 날려버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서 샘플링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균에서 벗어난 0에서 벗어난 것들을 뽑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초기화 기법이니까 이 두 개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코드를 바꿔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A0를 이거를 쓰지 않고요. A0는 TensorFlow의 Truncate. Truncate 노말이 있는데 얘는 파라미터로 shape을 일단 갖습니다. shape은 1,1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노멀이니까 파라미터가 평균은 0으로 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0에 가까운 값으로 뽑겠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자, B0도 텐서를 이용하면 제로 쉐입은 1,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입 A0 텐서로 나오네요. A0에 get shape, 뭐 쉐입을 일반적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예, B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션을 하나 SSLon A0.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0.08이라는 값이 뽑혔네요. B0 예, 0이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은 1/1이 나왔고요. 자, 얘를 베리어블에 적용하는 방법은 A0, B0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 괄호를 붙여가지고 값을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쉐입을 넣어주고요. 데이터 타입으로 텐서플로우 플로트 32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B0로 마찬가지로 쉐입을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전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방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초기화 방법을 살펴봤고요. 학습을 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뭐 여기는 A0, B0 하나밖에 없지만 A, B 두 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딥러닝으로 가게 되면 구해야 될 A, B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때는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학습이 잘 될 수도 있고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습이 잘 되더라 하는 것들이 몇 개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잘 되는 것들을 여기 케라스라는 녀석이 이미 구현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 노멀 히라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리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세비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텐서플로우에 케라스라는 걸 일단 그 임포트를 하고요. 케라스 안에 이니셜라이저가 있고 그 안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초기화하는 녀석을 가져다가 쓸 때는 베리어블에서 다음같이 좀 바꿉니다. 그냥 단순히 A0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리턴 값이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 같아서 함수인지 객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0에 괄호를 넣어서 그 값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0에 쉐입을 넣어주고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그 쉐입까지만 넣어주고 이 데이터 타입은 이 베리어블에서 지정하는 값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바깥쪽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거고요. 데이터 타입을 이 이니셜라이저 안에서 쓸 것이냐, 이니셜라이저 바깥에서 베리어블에서 쓰이는 데이터 타입으로 쓸 거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쪽에 플로트 32로 이렇게 지정해 주고 바깥쪽에도 역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이 일치시켜 주는 것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습을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B를 자, B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A에 대해서만 기울기에 대해서만 특별한 기법을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죠. from TensorFlow에 임포트를 합니다. keras 임포트. 네, 에러가 없죠. 자, 이때 A0는 TensorFlow에 keras initialize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저희는 리큰 노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저희 타입을 한번 볼까요? 타입 variance scaling 뭔가 오퍼레이션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는 방법은 A0만 써줘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괄호를 붙여서 쉐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쉐입은 1,1로 하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문제가 없죠?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A 베리어블 초기화 안 했죠? A 베리어블 초기화하고 A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값이 제대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쉐입을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바꿔보고 네, 이니셜라이즈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니셜라이즈 하고 2/2로 하니까 값이 4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0에 가깝긴 하는데 1 마이너스 값도 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별한 이니셜라이즈,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니셜라이저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이 방금 했던 게 지워졌나요? A0 TensorFlow keras initializer 이렇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아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